거의 60년 만에 판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멸시효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거의 60년 만에 변경이 된 거죠. 그동안 추심원은 1,000원, 10,000원이라도 받아내면 소멸시효 완성된 게 없어졌었죠. 그래서 다시 돈 받을 권리가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60년 만에 변경됐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소멸시효 관련된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소멸시효가 오래된 채무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가 변경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례 변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소멸시효와 시효이익 포기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받겠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 받을 권리를 포기했나 보다, 돈 받을 생각이 없나 보다, 이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기간이 민사채권은 10년, 그리고 상사채권은 5년. 즉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한 대금, 이런 것들은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 채권자 쪽에서 돈 받겠다는 권리 행사, 즉 대표적인 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나 감류를 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기간이 지나면 없어졌다고 해서 법원에서 더 이상 돈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가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라는 게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이익을 포기한 걸로 봐서 다시 빚이 살아나는 제도가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례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 관행은 어떤 것이었나요? 기존의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은 거의 60년 동안 정말 오래됐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5년이 지나는 동안 은행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대부업체로 채권 양도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에 연락이 온 거죠. 독촉장이 날아오고 연락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채무자분이 독촉을 견디다 못해 소액이더라도 입금을 해버리면 그 행위 자체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간주했죠. 이미 빚을 갚지 않아도 법률상 되는 상태가 됐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빚을 갚겠다고 인정한 걸로 간주를 해왔던 거예요. 그럼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거의 60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던 대법원 판례들 아예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빚을 일부라도 갚았더라도 앞으로는 그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황별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했어야 되고,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런 게 있었다고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잖아요.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막 독촉을 심하게 하면 그냥 소액이라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현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기간이 오래되면 일반적으로 원채권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채권 추심 전문 업체인 대부업체 쪽으로 채권이 양도돼서 넘어가죠. 그런데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알면서도 추심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소멸시효라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독촉장이 날아오고 추심원이 연락이 와서 막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때 대부업체 추심원이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저 사람 잘 추심을 해서 1,000원, 10,000원이라도 받아내면 소멸시효 완성된 게 없어진다. 다시 우리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추심을 해왔던 거죠. 어떤 추심회사 같은 경우는 무려 가지고 있는 수임채권이 65%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데 계속 추심을 했다는 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행동 못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현실에서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판례가 변경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경된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례가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에도 일부라도 변제를 하면 전체 채무를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해왔는데 이 간주한 걸 하지 않겠다는 거지 시효이익 포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채권자 쪽에서 입증을 한다면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 추심 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오래된 채무인데 이렇게 추심을 하는 바람에 내가 겁을 먹고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너무 명백하게 하신다든가 확약서 같은 걸 써주신다든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입증을 할 때 채권자 쪽에 훨씬 더 좋은 증거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건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제도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 채권이 5년, 10년 이상이 장기 연체 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추심업체나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그럴 때는 법률 전문가에게 꼭 상의를 하시고 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지 아닌지 검토를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거의 60년 만에 변경이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대부업체들 추심 관행이 많이 변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